매년 들려오는 건강 이상으로 인한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비보들. 이는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골다공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유방암 사망 증가율은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걱정, 집안 걱정에 불철주야 쉴 틈 없는 우리 주부들 또한 건강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는데 굉장히 무덥고 힘든 여름철을 보내고요. 추운 겨울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건강을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이 가을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건강이 보인다? 가을이 주는 최고의 선물, 제철 식재료들. 이제 당신을 위한 최고의 건강 밥상이 차려집니다. 건강한 제철 음식으로 차려 먹는 밥상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건강 SOS를 자청한 연예인들의 밥상 습격. 과연 그들만의 특별 건강법은? 가지가 해독제야. 여기 바로 직접 따갖고 먹고. 그럼 이거는 소 힘줄이에요. 선우영녀와 홍여진의 건강 밥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건강 SOS의 주인공은 누구?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언제나 열혈 청춘 선우영녀 씨. 아이고 예, 누추한 데까지 오셔서 네 따라오세요. 이러고 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잘 안 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도움 좀 청하려고 그러고요. 저보다도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누구냐고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드님! 이때 등장한 사람은 사랑하는 우리 아들입니다. 네. 아드님이 살쪄가지고요. 아니 얘가요 사실은요 저 미국 간 지 얘가 10살 때 가서 한 28년 만에 왔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또 나오네. 이래가지고선 거기서 이렇게 아무래도 식생활이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맨날 챙겨줘야 되는데 지 멋대로 먹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미국 그 음식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햄버거 아니면 피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띡한 거 있죠. 그리고 영어로 정크푸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배뿐만이 아니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도움 좀 청하려고 합니다.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선우영녀의 SOS. 오랜 미국 생활을 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체중. 특히 뱃살 때문에 건강관리가 시급한 아들. 어렸을 때는 요랬지 이렇게 얘가 흑보라고 이렇게 일했었는데 미국에서 보낸 고등학교 시절 동안 운동선수로 활약했던 아들. 지금의 모습과는 몰라보게 날씬했던 모습에 그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도둑한 뱃살 때문에 스트레칭 한번 하기도 힘든 아들. 이어는 선우영녀와 비교되는 몸 상태. 105kg까지 나갔었어.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여기 와서 한 80까지 내려왔다가 한 2개월 만에 지금 한 7, 8kg, 9kg가 찐 거예요. 네. 거실 한켠에 예쁘게 치열되어 있는 선우영녀의 가족 사진. 날씬하고 귀여웠던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과 한때 많은 인기를 누렸던 가수로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 첫째 딸. 그리고 남편과 함께한 모습까지. 단란한 선우영녀 가족의 평소 생활이 궁금한데 사실 이렇게 응접실에 앉으면은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앉아서 텔레비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벌써 이미 들어놓 계셔요. 자세 좀 한번 해보실까요? 오셨다. 네. 그냥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돼요? 자, 들어놓습니다. 네, 들어놓아서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늘 소파로 직행.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 이렇게 딱딱한 의자가 아니었었어요. 이게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리고 조그만하고 생각했다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퉁신한 거 있잖아요. 왜 푸신푸신한 거. 그러면 그냥 우리 남편이 얘는 그때 이제 미국에 있을 때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게 들어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지겨워서
이걸 바꾼 거예요. 근데 굉장히 딱딱해서 난 안 들어놓을 줄 알았더니 이건 더 들어놓네. 우리 아들이 이제 들어놓네. 여기다가 예. 웃는 거 봐. 앉아서 보는 거 불편하시죠? 네? 앉아서 불편한 건 아닌데 응. 누워서 보면 편하죠. 내가 이렇게 들어놨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가 그러니까 생각 다리라도 난 들어서 이렇게라도 하거든. 이걸 이렇게 여기 올려놓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보지. 쭉 들어서 다리를 보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냥 이렇게 해서 보고 그러지. 근데 그리고 또 식품을 잘하고 계신 건데. 난 그래요. 근데 뭐가 문제신 거예요? 배가 뱃살. 뱃살. 뱃살이 많이 나왔어요. 배가 지금 우리가 해봤더니 체지방을 좀 없애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보다는 내가 약간이지만 나보다도 이제 우리 아들이 더 저거 하지. 지네 아버지가 그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좀 당하고 고혈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사실 심각해지더라고 우리 아들에 대해서. 이거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먹는 빵이에요. 이렇게 먹는다니까. 이게 살 안 찌겠어요? 이게 다 살이지 그냥. 밤 늦게 또 출출할 때. 응? 달어 막. 표정. 달아요? 어디 봐요? 네. 다리 나왔더니. 맛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빵 많이 드셨죠? 네? 미국에서 빵 많이 드셨죠? 네, 그렇죠. 무슨 빵 많이 먹었어? 뭐 햄버거죠, 뭐. 완전히 햄버거야 얘는. 제일 중요한 건 얘는 밤에 먹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밤에 피자를 먹어봐봐. 그게 다 얼른 가겠어. 혼자 있으면 텔레비 딱 키면은 뭐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안 해요? 네. 그럼 어떻게? 왜냐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거의 평생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안 먹다 그리고 점심 굶고 막 돌아다니다가 늦게 들어오면은 참으려 그러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때 좀 먹게 되는 거죠. 많이 먹는 거군요. 그런 거야. 이제 좀 먹게 결론. 되는 거죠. 아 그래. 그건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얘가 지 말하니까 그건 맞는 말이네. 늘 장도 함께 본다는 다정한 두 사람. 선우영녀 아들의 평소의 식습관이 궁금한데 이거는 꼭 사야 돼. 들어서자마자 선우영녀가 고른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채소들. 신선한 채소들을 꼼꼼히 고르는 모습이 역시 주부. 오 마이 갓. 이걸 많이 먹어야 돼 너. 이거 꼭. 왜 이걸 꼭 안 먹어 너. 이걸 꼭 사라다에다 넣으면 이게 다이어트 되는 거거든. 아들이 안 좋아해? 그렇게 그냥 내가 하지만 배 아플 때 먹으면 최고예요. 샐러리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 내장 활동과 이뇨작용을 돕고 피로 회복과 암 예방에 좋은 건강식품이라는 사실. 여기 가셔서 생선. 너는 고기. 장은 같이 보지만 취향은 제각각. 이거 조려 먹으면 맛있다. 예, 엄마는 이거 조려 먹으면 딱 되겠다. 확실해? 채소에 윤 선우영의 선택은 싱싱한 생선. 얘가 이렇게 왜 이런 데 뭐예요, 오잖아. 뭐 해놓고 있지? 그거 다 주워 먹어. 다 먹었네. 없어 이제 안 해. 나안 먹었어요. 만두. 만두. 안 만들어놨는데요. 만두 좋아해? 이거요. 네, 만두 괜찮아요. 이거 좀 싸줘요. 파르약적으로는 아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고기들. 하지만 평소 신선한 채소 섭취가 부족한 40대 남성들에게는 육류보다 채소 섭취가 중요하다고. 사야 되겠다. 엄마,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먹어봐 그럼. 어? 이번엔 건강음식 제대로 집은 아들 어쩐 일인가 했더니 사실은 뭐 싫어, 무지방 패. 아니 너 얘 좋아해서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그렇지만 얘 팬이거든. 딱 걸렸어요. 엄마는 여기서 나물을 좀 가져가서 나는 고사리하고 요거만 하면 돼. 두 개만 하면 난 비벼 먹으면 돼 밥에다가. 땡큐 갑시다. 그렇다면 아들의 선택은? 야 이거 살찌는 거 아니야? 어묵조림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해. 이거 어유 좋아하시는 게 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빵집. 빵은 절대 안 좋아해요. 그러면서 절대 안 좋아한다면서 먹습니다. 맛이 네, 있나 한번. 네, 맛이 있나 봐. 절대 안 좋아하는데, 절대 안 좋아하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대요. 그럼 아셨죠? 이거. 뱃살의 주범 빵까지 구입. 뭐? 안 돼. 그거 살찌는 거야. 안 돼. 그게 살찌는 거야. 아, 설마 안 살게. 사. 그래서 안 먹을게. 이거 가져가시라니. 아, 이런다니까. 이런 게 이게 살찌는 건데 이런 거 산다니까. 깐네. 이게 다 오늘 구입한 음식들. 만만치가 않은데요? 빵을 일주일에 몇 번씩 드세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보냐? 그때 먹으니까. 바쁘신데 그렇게 시간. 그러니까 바쁘니까는 어떤 많이 때는 많이 나가서 나가서 먹지. 외식을 자주. 외식을 잘 써야지. 일주일에 그 외식을 얼마 정도? 한 3번 정도 할 것 같아. 장을 다 보고 돌아가는 길. 그런데 아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를 가는 거야 지금? 튀김 하나만.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저 떡볶이 2,000원 쳐주세요. 그래, 됐어. 자, 가자. 먼저. 오케이. 그렇게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아이고야, 도착하자마자 함께 식사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채소부터 씻어놓는 선우영녀. 동아, 이거는 이렇게 날거를 먹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날거로 이런 거 이렇게 엔조이래. 이런 건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날거로도 먹어. 날거로. 뭐예요? 가지요? 가지가 해독제야. 선우영녀가 준비하는 음식이 궁금해지는데 이걸 쪄서 그냥 먹으면 돼. 지금 새우찜. 새우찜? 응.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새우찜 할 때 저것도 넣고 이것도 찌고 같이 쪄서 그냥 소금 이렇게 살짝 뿌려서 그냥 참기름에 찍어 먹고 있는데 참기름도 제일 아니고 올리브오일 그렇게 해서 먹지 막 그냥 다른 거 안 넣어. 아들의 메뉴는 바로 고기를 넣고 끓인 김치찌개. 평소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는 아들의 입맛이 그대로 보여지는데 근데 매운 걸 안 먹어야 되는데 꼭 매운 걸 이렇게 먹어서 죽겠어. 맛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내 생각에 맵게 먹어도 그게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미국에서는 매운 게 별로 없잖아요. 한국 음식.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이야기가 그냥 매운 거에 그냥 막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새 매운 떡볶이를 맛보는 아들. 자극적인 매운맛은 건강을 위해서도 자제해야 한다고요. 선우영의 두 번째 메뉴는 바로 병어조림.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는 것이 항상 건강을 생각하는 선우영의 요리의 포인트라고. 이렇게 해서 밥 먹으면 돼요. 김치하고 그냥 이따 김치하고 젓갈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쌀에다 이제 또 프레시하게 먹고 싶으면 이제 한 쌀을 먹고 그런 거지. 유난히 생선과 채소를 좋아하는 모범적인 식성의 선우영녀. 그렇게 식사 준비도 마무리되어 갔죠. 선우영녀의 집을 찾은 사람은 과연 누구?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의 건강은 나에게 맡겨라. 가을 건강 밥상 주치 박영호 박사. 들어서자마자 뱃살부터 점검 들어가고 깜짝 놀라시네. 네, 아니 이거 보기만 해도 놀랐어요. 줄자 하나로 간단하게 자신의 복부 비만을 체크할 수 있다는 사실. 아들의 허리 둘레는 무려 107cm. 우리가 이제 비만을 얘기할 때 네.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를 요즘은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중부 지방에 몰려 있으면 각종 성인병, 그러니까 뭐 당뇨병, 심장병, 뇌졸중 이런 것들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자 그러면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위험 수준이라고 얘기하느냐? 일반적으로 90cm. 심각해가지고 죽겠다. 열이 막 난다 얘. 빼면 되죠 뭐. 평소 뱃살이 고민이라던 선우영녀 차례. 과연 그 결과는? 허리 둘레 85cm. 여성은 85cm 이상. 딱 지금 경계 부위예요. 네. 그건 이제 빼야지. 조금 네. 더. 90cm, 85cm를 기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89cm는 정상이고 91cm부터 비정상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준이 뭐 90이다 85다 하면 남자 같으면은 뭐 한 85, 여자 같으면 80cm 그렇지. 이하를 유지해야 좋은 네, 거지. 30. 그렇죠. 인치. 네. 30인치. 네, 30인치 이하를 유지하셔야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밥상 진단에 들어가는데 수정살인데요. 글쎄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건강 처치에 따라 생선과 채소 위주로 차린 밥상. 할 때도 이게 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옛날에는 양념장 같은 걸 했는데 다른 게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같이 먹으라 그러고 안 하죠. 예.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네.
우리나라 음식들이 대체로 좀 짜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김치, 뭐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이 다 염분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들은 싱겁게 먹으면서 짭짤한 반찬이랑 같이 먹게 되면 네. 그러면 염분을 훨씬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좋은 방법이세요. 네. 지금 야채를 다양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습관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생선만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꼭 생선이 아니더라도 뭐 두부든 뭐 콩이든 네, 그다음에 이제 육류도 그다음 기름기 없는 거 이렇게 닭가슴살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고기 안심이라든지 뭐 돼지고기 보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챙겨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밥은 어느 정도 양으로? 밥은요 그 대신 이만큼 먹어. 옛날에는요 고기 먹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못 먹었어요 제가요. 현미밥이 최고죠. 현미밥이 좋죠. 지금 그 아드님도 그럼 밥을 이 정도? 네, 이 정도. 예, 예. 그럼 밥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네. 좀 늦게 먹는 게 문제죠. 한 2개월 동안 밤에 지금 체중이 늘어난 원인 중에 두 가지 원인. 첫 번째가 이제 불규칙한 식습관하고 두 번째가 야식인데 정상적인 몸은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났을 때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배가 고픈 식욕이 생기면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이 활동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4시간 간격으로 배고픈 신호가 와요. 그럼 4시간 후에 점심 먹고 4시간 후에 출출하니까 간식 먹고 4시간 후에 저녁을 아침이 먹으면 제일 중요하죠. 저녁을 먹고 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는 배고픈 신호가 안 나오는 게 정상적인 몸이에요. 근데 지금 야식, 즉 자기 전에 배고픈 신호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배고픈 신호가 지금 뒤로 밀려간 거예요. 뒤로 밀려갔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은 새벽인 거예요. 식사가 지금 뒤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 식욕이 뒤로 밀리게 되면 몸의 조절 기능이 깨져요. 조절 기능이 깨진다는 거는 내 몸이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겠다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그럼 그 고리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조건 아침 먹어야 돼요. 7시에 먹어야겠다. 네. 지금 먹고 있는 밥상을 보면 건강해 보인다? 앞으로 더 건강한 삶을 꿈꾸는 선우양녀 모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다고요? 몸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는 운동이 꼭 들어가야 돼요. 식단도 바꿔야 되고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하지만 거기에 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운동. 운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날 바로 헬스장을 찾은 선우양녀와 아들. 건강진단을 받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로 다짐한 선우양녀 모자. 안 돼.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운동.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지금 이제 운동은요 아랫배 문제 되시잖아요. 두 분 다 이제 공통사항이에요. 이 운동은 복부 지방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 상체를 오므리고 하체를 몸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쭉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아랫배 운동. 당기면서 몸을 앞으로 모으시고 다리를 상체 쪽으로 올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뻗으면서 숨을 내쉬는 게 중요. 네. 자 무릎 모으고요. 무릎 펴서 이젠 소파에서 TV를 보면서도 운동을. 선우영녀와 아들에게 딱 맞는 복부 운동. 후. 아니 15개만 하시고 마셔가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하시는 phương法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일단 뭐 일반적으로 뭐 사이클이라든지 러닝을 많이 하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근육 훈련을 많이 하셔야 골밀도를 또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또 부상, 상해 염려가 있으니까요. 조금씩만 소극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살짝 뒤꿈치 벌려주시는 거예요. 앉았다가 자,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중력이 가해지죠. 그러면서 근육 훈련이 되면서 골밀도를 강화될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30대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선우영녀를 위한 특별 건강 운동. 조금만 노력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답니다. 너무 좋으세요.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 빼서 좋은 인연, 좋은 여자랑 만나서 결혼해야죠.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형수님, 밥 더 있어요? 예. 자나깨나 가족들의 건강한 밥상을 고민하는 대한민국 주부들. 정작 자신들의 건강은 소홀히 생각하기 일쑤인데 아버지, 전 이 집을 나가고 싶어요. 주부들이여 이제 나 자신 내 건강을 먼저 챙길 때가 왔다. 그러나 곳곳에서 울려오는 주부들을 향한 건강 적시라. 사실 가끔 걱정이 되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우리가 이 카운슬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바쁘거든요. 살림살이야 뭐 하랴. 40 넘으니까 관리를 자동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집안 식구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걸 나이가 먹어가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매년 도심의 분홍빛 물결을 만드는 핑크리본 마라톤 대회. 갑상선암과 함께 여성암 1위를 다투는 유방암. 매년 증가하는 유방암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예방하고자 열리는 뜻깊은 행사다. 여성 여러분,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가족들과 함께 또 주위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10년 사이 유방암 발병률은 무려 3배나 급증. 해마다 유방암 사망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에 걸리는 젊은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고 특히 젊은 여성의 유방암 사망 증가율은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3년에는 10만 명 중 2.84명이었던 사망자가 20년 새 6.26명까지 늘었고 2020년에는 9.07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5년 됐거든요. 수술한 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죠? 하늘이 무너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치료 과정에 때는. 처음 제가 발견했던 거는 샤워할 때 비누 치료한 상태에서 몸이 매끄럽잖아요. 만져보다 보니까 뭔가 멍울이 딱딱하게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만져져서 병원을 방문하게 됐던 거거든요. 자가검진? 네, 자가검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케이스죠. 우선은 자가검진의 시기는 생리가 끝난 후 한 5일에서 7일 정도 지난 후에는 자가검진할 정도로 예방 상태가 좋거든요. 또 빠지는 부분 없이 검진을 하시는 게 이렇게 만지셔서 이제 처음에는 잘 이게 흑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계속 자가검진 하시다 보면은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아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모형에 보시면은 이렇게 움푹 패인 부분이 있는데 만약 유방 안쪽으로 이제 폭이 생기면은 유방암은 주변 조직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보다 약간 이렇게 함몰이 되게 많다. 주변 조직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함몰 유두가 되시거든요. 이런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한쪽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보시는 모형과 같이 유방 주변의 피부가 변하거나 이게 유방암의 징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관찰하셔서 자가 검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환우들이 자가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연예인 중에서도 이렇게 유방암의 병마를 이겨낸 이가 있다는데 자가검진을 손으로 만졌을 때 하는 거예요? 뭐 하나? 바로 1979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의 탤런트 홍여진. 영화 추억의 이름으로 해서 이덕화와 호흡을 맞추며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영화와 드라마를 종횡무진하며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던 그녀. 그러던 2005년 갑작스런 유방암 발병. 지금 만 5년째예요. 지금 10월이죠. 10월이면 이제 만 5년이에요. 10월 21일 날. 그때 이제 우연히 뭐 이렇게 혼자 자가 검사 이렇게 사우나 가서 이렇게 비누 치료를 하고 이렇게 만져보니까는 뭐가 이렇게 멍울이 이렇게 확 내가 손에 느낄 정도로 멍울이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조기에 종양을 발견해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며 유방암을 극복했는데 그녀는 유방암 수술 후에도 꾸준한 검진과 생활 개선으로 건강을 지켜가고 있다고. 그래요? 수술 후 우울증을 극복하고 방송활동 재개. 곧 민아씨 그리로 보낼게요. 그게 명품 조연 연기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홍여진. 유치원 선생까지도 진물을 아빠로 알아? 그녀의 현재 생활은 어떨까? 홍여진의 아늑한 싱글하우스를 찾아가 봤다. 베란다에 아기자기하게 작은 식물을 꾸몄는데 나무들도 많네요. 아유 혼자 사는 거라 저쪽에 봐요. 우리 고추.
상추도 있었는데 이제 상추는 다 먹어서 이제 뽑아버렸고요. 집에서 먹을 때 하나 두 개 해갖고 여기 바로 직접 따갖고 먹고, 그리고 이렇게 피망 같은 거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은 되게 달아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이제 포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죠, 먹포도. 포도도 따먹어요? 네, 따먹어요. 좀 둘이가 따오셔. 이거 다 물 주고 직접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그렇게 뭐 매일 물 주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베란다 청소할 때 그때 이렇게 같이 물 푹 주고 있으면은 지네끼리 이렇게 자라고 그래요. 지금 생활하시는 거는 다른 불편한 거는 없고요. 정기 검진 맨날 받으세요? 정기 검진 받고 올 초에 이제 피 검사하고 전부 다 정기 검진 받았어요. 받아서 딴 거 다 뭐 간 치수, 콩판 뭐 다 검사 받고 했는데 피 검사에서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어요. 콜레스테롤이 2가지 종류래요. 그래서 좋은 게 높은 사람이 있고 나쁜 게 높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위험한데 저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대요. 그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래도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으니까는. 현재의 건강 상태, 그녀의 말대로 정말 좋은 것이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혜진의 건강과 식습관을 점검해줄 가정의학 전문의 여에스터 박사. 촌스럽게 들고 오셨네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유방암 수술 직후 검사와 올해 초 검사 기록을 비교해보는데 4년 전과 비교해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이것만으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콜레스테롤 약간 높기는 하지만 홍효진 씨는 심장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심장병이 걸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요. 다만 혈액 걸쭉한 것만 주의하시면 물 많이 드시면 되고, 면역 기능은 우리가 백혈구 수치로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그때 백혈구 수치가 한 4,900 정도 됐는데 지금 보면 한 6,000 정도 돼서 백혈구 수치도 그렇게 낮지 않아서 면역 기능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 음식에 특별히 신경 쓴다는 홍여진. 그녀의 냉장고를 급습했다. 제가 사시는데도 냉장고 2개나 있나요? 이거는 냉동 거예요. 냉동이라 아까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 고기 종류도 있고 생선. 이거는 뭐예요? 육류예요? 예, 생선, 고등어, 굴비 이런 것들, 조기. 생선은 많이 먹어요. 예, 생선 많이 먹어요. 얼려서 새우 볶음밥이나 찌개 같은 데 이렇게 넣고, 이제 물을 많이 먹으니까는 이제 물 잔뜩 넣어놓고. 이건 무슨 물이에요? 이거는 루이보스 티라 그래갖고요. 루이보스 차예요. 차예요? 예. 마늘도 이렇게 육종 마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이제 사다가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한두 알씩 해서 그 자리에서 쪄서 이제 해먹고. 저기 노란 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저기예요. 푸딩? 젤리? 네, 제가 젤을 좋아해요. 푸딩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망고. 망고. 예, 과일. 예, 과일 푸딩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 저 혼자 먹으니까 김치 같은 것도 이제 작년 게 그대로 다 있어요. 그거 이제 다 먹고 2개 남았다. 배즙. 누가 선물 준 건데 이거는 마같이 생긴 거. 아니요, 마가 아니라 무를 갖다 된장에다 넣어서 이렇게 절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쓸어서 먹는 저긴데 향이 굉장히. 무예요, 그게? 그렇죠, 무죠. 예, 무 절임. 이거는 작년에 이제 담가 놓은 김장 무예요. 40지 있어요. 이거 되게 큰데? 아니요, 이거 통째로 담가갖고 이제 이거 쓸어갖고 그냥 물 말아서 뜨거운 밥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다양한 음식이 가득한 냉장고까지 점검. 과연 오늘 그녀의 밥상엔 어떤 음식이 올라올까?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오늘 촬영이 없어서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요. 다른 거 밥 먹기 싫어갖고 그냥 우동? 카레 우동이라고.
오늘 만들 요리는 홍여진만의 특별식. 건강도 지키고 그녀의 예민한 미각도 사로잡은 쇄신 카레 운동. 지금 이거는 소 힘줄이에요. 소 힘줄이요? 예. 소 힘줄인데 이게 뭐냐면은 사골이나 무슨 그러니까 설렁탕 곰탕 할 때 이렇게 사골에 같이 넣고 끓이는 건데 소고기나 돼지고기 대신에 이거를 넣어서 먹어요. 이제 뭐 하시게요? 지금 카레 그 아까 소스요. 이거를 카레 루라 그래요. 카레 가루를 볶아야 돼요 한번. 볶아야 돼요 한번? 네, 그래야지 더 카레가 진하고 맛있어요. 보통은 그냥 넣죠. 물에다 네. 풀어가지고 네. 넣잖아요. 카레 가루는 이렇게 볶으면 색깔이 점점 진해지면서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요 아까 그 소스 그다음에 살살 풀어주세요. 자, 간단하게 그 소 힘줄 그거를 이렇게 잘게 다져야 돼요. 이걸 볼에 다져서 넣어요? 잘게 넣어야지. 이거 그대로 넣으면은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아주 크게 넣으면은 너무 씹히는 게 너무 크잖아요. 저는 이제 유방암 수술을 왼쪽에 했어요. 그래서 그 쇠로 된 거 칼질을 하다가 혹시라도 베게 되거나 상처를 입으면은 왼쪽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상처를 입어도 이제 덜 다치니까는 이제 주로 이런 세라믹 칼을 주로 집에서는 써요.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은 고구마를 넣는 그녀. 집에서 요리 자주 해 드세요? 뭐 촬영이 많이 없을 때는 거의 해 먹는데 있을 때는 뭐 거의 간단하게 많이 먹는데 옛날보다는 반찬 수도 많이 줄고 좀 거의 이렇게 몸에 좋은 걸 간단하게 먹는 걸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한 번 요리할 때면 맛과 영양을 모두 신경 써 제대로 만들어 먹는다고. 자, 이제 대충 준비는 다 됐어요. 보통의 카레 재료와는 달리 소의 힘줄, 고구마, 호두가 들어가는 홍여진만의 이색 카레 요리. 이제 기름을 두르고 준비한 재료를 함께 넣고 볶는데요. 기름은 꼭 올리브유만을 쓴다는 홍여진.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자, 호두, 그리고 이제 양파. 모든 재료를 함께 넣고 2, 3분간 볶은 후 미리 준비한 카레를 섞어 다시 몇 분 동안 졸이는데요. 이때 소의 힘줄에서 나온 끈적한 성분이 카레의 식감을 더욱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살짝 끓이면 돼요. 그 사이 우동을 끓는 물에 삶는데요. 살짝 데쳐서 면이 다 익으면 차가운 물에 씻어서 준비합니다. 준비된 우동에 완성된 카레를 부어주면 홍여진의 쇄신 카레 우동 완성. 소스를 이렇게 부으면 돼요. 자,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네요. 냉장고에서 이렇게 나오는 밑반찬 하면서 예쁘게 세팅하시네요. 이쁘게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반찬을 따로따로 담았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나눠 있는 접시를 항상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솔직히 이렇게 했고 조금씩 이렇게 덜어서 그리고 여기 이제 김치 좋아하는 김치 몇 조각하고 이렇게 뷔페식으로 혼자 사시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냉장고에서 이렇게 있는 거 해서 이렇게 접시나 혹은 이제 좀 한국 그 요리를 해서 먹을 때는 반찬이 많다 싶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밥도 이것도 있어요? 네. 자, 이제 엄마 밥 먹을 시간이야. 니네는 안 돼. 앉아서 기다려. 앉아. 앉아. 너 앉아서 기다려. 진짜 몰라. 말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먹는 거 앞에서는요. 앉아. 너도 앉아. 홍여진이 식사하는 사이 제작진이 집안 곳곳에서 발견한 특이한 운동 도구들. 모양도 용도도 다양해 보이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건 이제 굉장히 두꺼운 고무줄 저기인데 이걸로 그 팔 그 스트레칭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당겨서 몇 개씩 하세요 하루에? 이렇게 하루에 한 30번 TV 보면서 30번씩. 그러면 이제 어깨 관절 같은 데도 든든해지고. 어깨는 그렇게 운동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오십견 방지도 되고. 그리고 또 두 손으로. 이건 이거 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갖고 뭐 이런 뒤에 백 스트레칭 같은 거 이렇게 목 뒤로 아니면 수건을 말아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들게 되면은 어깨가 이렇게 퍼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요. 앞가슴을 열어줘야 되는. 그렇죠. 앞가슴 그쪽 스트레칭을 해야지 이쪽 수술한 쪽이 비 오거나 그러면은 좀 아파요. 아마 저뿐이 아니라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앞쪽 스트레칭은 요 팔을 이렇게 뒤로 들어서 이렇게 어깨를 뒤로 이렇게 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깨 스트레칭 하는데 되게 좋아요. 지금 이걸 몇 분 정도 하세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고 이제 허리 스트레칭 하고 이제 그럴 때 허리 스트레칭 그거 좀 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세수하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에 꼭 일어나시면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나 봐요? 네, 그냥 거실로 나와서 이렇게 눈에 띄는 거 그냥 이런 거 집어들고 일상 속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인 홍여진. 그렇다면 전문가가 보는 홍여진의 식습관도 괜찮은 걸까? 일단 한번 삶았다가 견과류, 호두. 홍여진의 생활관찰 카메라 유심히 보는 요에스터 박사. 굉장히 메뉴 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카레는 노란 색소 안에 커큐민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항산화 성분뿐만이 아니라 항암 효과에 대해서도 논문으로 많이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최근에 이제 면역 기능을 높이는데 또 암이 재발하지 않는데 이 카레 성분이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의 힘줄 성분은 그냥 단백질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단백질이 들어가면 면역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영양 보충이 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호두를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유방 건강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게 유방암의 재발을 예방하는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3가지 성분이 음식에 들어있죠. 등푸른 생선, 견과류, 그리고 들기름 종류에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 호두 안에도 굉장히 풍부한 양의 오메가 3번 지방산, 오메가 3 지방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활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으신데요. 조금 전에 보시면은 소 힘줄에 국물을 가지고 카레를 요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사골 국물이나 고기를 이렇게 많이 끓인 국물이 영양가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영양가는 별로 없고 포화지방이 많고 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레의 물은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이제 힘줄 삶은 물보다는 다른 그냥 일반 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힘줄을 먹을 때 옆에 붙어있는 비계는 포화지방 덩어리거든요. 그걸 조금 더 많이 제거를 하고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홍효진 씨에게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음식은 잘 드시지만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이렇게 많이 드시지는 못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호두를 곁들인 양배추 두유 주스 권해드리고 싶어요. 호두 안에는 역시 오메가3 많이 들어있고요. 양배추는 보면 인돌 3카비놀이라고 하는 성분이 유방암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구태여 삶을 필요 없이 양배추 큰 것 한 4분의 1 정도 깨끗이 씻어서 대두콩 삶은 것하고 그다음에 호두를 넣어서 두유 조금 넣어서 갈아주시면 돼요. 여에스터 박사가 추천하는 유방암 예방 주스. 여에스터 선생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레시피예요. 집에서 이렇게 콩을 갈아 먹는데 그 전에는 그냥 콩만 이렇게 갈아 먹었었거든요. 이 콩은 메주 만드는 콩이에요. 그러니까 대두라고 하죠. 이 콩으로 이제 메주를 만들고 하는데 담가 놓으면 이게 좀 불거든요. 그랬을 때 손으로 살살살 비비면 이렇게 콩 껍질이 까져요. 유방암 예방 주스에는 대두뿐 아니라 양배추 4분의 1, 호두와 두유가 소량 들어가는데 양배추의 인돌3 카비놀 성분이 유방에 유해한 에스트로겐을 좋은 에스트로겐으로 바꿔주고 또 대두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갱년기 여성의 우울증, 골다공증 등에 효과적인데요. 믹서통에다가 넣고 갈기만 하면 돼요. 넣고 또 양배추 넣고 또 호두, 약간 부셔놨던 호두. 예, 마지막으로 두유를. 이렇게 중년 여성에게 찾아올 수 있는 여러 질환에 효과적인 양배추 두유 주스. 마시기 편하게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넣고 갈기만 하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몸에 좋은 재료들이지만 따로 챙겨 먹기 힘든 분들에게 딱입니다. 맛있다. 맛있게 먹기만 하면 건강도 챙기고 배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알짜 주스.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한 끼 식사도 충분히 되겠는데요? 네, 여기 뭐 양배추 좋은 거, 뭐 여기 콩에 좋은 이소플라본, 뭐 여기에 좋은 인돌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로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도 좋겠어요. 씹히는 맛이 있어서 좋아요. 유방암 재발 예방을 위한 에스더의 추천 주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쁜 양입니다. 홍효진을 위한 추천 음식을 소개합니다. 네, 홍효진 씨를 위해 추천하는 건강 음식은요, 참치 카레전입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참치와 카레가 기미한 궁합을 이루며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네, 참치는 지방이 적으면서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비타민과 무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암 예방에 좋은 비타민 D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레를 더하면 카레의 주 성분인 커큐민 성분이 노화를 억제해주고 그리고 항암 효과를 주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생활 습관성 질병을 예방해주고요. 특히나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먼저 캔에 든 참치는 기름이 많으므로 체에 받쳐 기름기를 충분히 빼줍니다. 실파 송송 썰은 다진 실파와 빨간색 파프리카, 양파를 넣고 느끼한 맛을 줄여주는 깻잎까지 함께 넣어줍니다. 재료들을 함께 또 거기에 소금, 후춧가루, 깨소금, 참기름으로 양념하고 카레가루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밀가루 2큰술을 넣는데요. 전이 잘 붙여지도록 밀가루를 속속들이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달걀을 잘 풀어 준비해두는데요. 달걀을 넣어 촉촉해진 상태가 되면 손으로 모양을 내지 않아도 숟가락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 전을 부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양념을 나무 숟가락으로 하나씩 따서 먹기 좋은 크기로 부쳐내면 되는데요. 속까지 잘 익도록 뒤집으면서 부치는 것이 포인트라네요. 이렇게 완성된 참치 카레전. 흔히 먹는 완자전과는 달리 참치를 넣어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한 중년 여성들을 위한 암 예방 음식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참치의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한데요. 입맛을 돋우는 반찬으로도 손색 없는 참치 카레전. 홍효진과 중년 여성을 위한 건강 밥상입니다. 건강의 계절 10월 한식 전문가 이종임이 추천하는 연령대별 건강 밥상 대공개. 30, 40대에는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이 시기에 출산을 하면서 뼈가 서서히 약해지기 때문에 뼈채 먹을 수 있는 칼슘이 많이 들어져 있는 생선이라든지 멸치, 우유 또는 치즈 같은 섭취가 필요합니다. 또 이 시기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또 골다공증,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보다는 식물성 위주의 식사와 저지방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 40대를 위한 건강 추천 음식으로는 낙지 들깨 볶음입니다. 봄 주꾸미 가을 낙지란 말이 있듯이 가을철이면 더욱 제맛이 난다는 낙지. 낙지와 들깨와의 만남 영양 가득 낙지 들깨 볶음. 낙지에는 칼슘, 철분,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요. 낙지의 특수 성분인 타우린은 간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고 신진 대사를 좋게 해주기 때문에 스테미나 식품으로 꼽힙니다. 여기 이제 들깨를 더하면은 들깨 속에는 비타민 A와 C, E가 많아서 이런 천연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암을 예방해 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또 들깨 속에 들어져 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 나쁜 그런 독성 물질을 흡착을 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해지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유익한 그런 식품입니다. 이렇게 싱싱한 낙지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몸에 좋은 들깨만 있으면 30대와 40대를 지키는 건강식이 탄생한다는 사실. 예, 낙지는 여기 눈 있는 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시고요. 또 이 안에 있는 먹물과 내장을 다 손질한 다음에 그 낙지 같은 경우는 이 발판에 보면 해감이 많이 까맣까맣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먹물과 이런 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뺀 다음에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하게 씻어서 이제 준비해 놓은 게 바로 이 낙지입니다. 낙지는 익으면서 길이가 줄기 때문에 줄어들 것을 감안해 5, 6cm의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파프리카와 피망 그리고 양파, 쪽파 등의 각종 채소를 잘게 썰어 준비. 여기에 목이버섯도 잘게 찢어 준비해두는데 이때 목이버섯은 물에 30분 정도 잘 불렸다가 사용하시고요. 샐러드 채소들은 얼음물에 담가두면 더욱 싱싱하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네, 들깨 소스를 만들 텐데요. 이 들깨는 껍질을 벗긴 거피해서 볶은 들깨 가루입니다. 볶은 들깨가루에 간장, 유자청, 마늘 등의 모든 재료를 넣고 섞어주는데요. 유자청이 없을 때는 매실청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대로 설탕 대신에 이렇게 유자청이나 매실청을 넣어주면 훨씬 더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이제 영양적으로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이렇게 하면 고소하고 향긋한 들깨 소스 완성. 그다음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잘게 썰어둔 각종 채소와 목이버섯을 볶다가 낙지, 들깨 소스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는데 이때 낙지를 볶을 때 주의할 점
너무 오래 볶으면 낙지가 너무 질기기 때문에 너무 약한 불에다가 오래 볶는 것보다는 다소 높은 온도에서 빨리 볶아내야 낙지가 또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질겨지지 않게 또 물이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높은 온도에서 빨리 볶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날치 들깨볶음. 접시에 샐러드 채소를 깔고 그 위에 먹기 좋게 담아내면 그동안 먹었던 매콤한 맛과는 다른 담백한 맛의 가을 제철 음식 탄생. 쫄깃한 맛에 부드러운 맛까지 더해진 30, 40대 건강 음식 낙지 들깨볶음 어떠세요? 50대에는 육류 섭취와 또 지방의 과다 섭취로 인해서 고지혈증이라든지 또는 심혈관계 질환을 많이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뼈가 또 약해지기 때문에 관절염이라든지 또 특히 여성들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보다는 또 식물성 콩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생선 또 그리고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져 있는 컬러 푸드 등을 드시면서 또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들을 권합니다. 50대에 추천할 만한 음식은 바로 가을철의 별미인 추어탕입니다. 가을철 빠질 수 없는 최고의 별미 보양식계 1인자 진한 국물이 끝내주는 추어탕. 가을철에 원기를 북돋아주는 추어탕은요, 미꾸라지를 푹 과서 뼈채 갈아서 먹기 때문에 그 50대에 특히 뼈가 약해지는 여성들을 위한 그 관절염이라든지 또는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살아있는 미꾸라지에 각종 채소와 양념들을 준비하면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제철 재료들이 한자리에. 네, 이 미꾸라지를 가지고 추어탕 끓일 때는 미꾸라지의 그 미끈미끈한 그 해감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호박잎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굵은 소금을 뿌리셔서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 이제 그 호박잎이 거칠거칠거리기 때문에 미끈미끈 거리는 거가 호박잎에 의해서 이렇게 잘 씻겨진다라는 그런 원리로 이렇게 호박잎을 넣고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해감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냄비에 물과 함께 손질한 미꾸라지를 넣고 뼈가 흐물거릴 때까지 1~2시간 정도 푹 끓인 다음 미꾸라지가 완전히 식으면 믹스에 넣고 곱게 갈아 한 번 더 체에 걸러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온가족 보양식이 됩니다. 이 추어탕 끓일 때는 이제 지방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처음서부터 넣어서 끓일 경우에는 생들깨를 볶지않은 생들깨를 물과 함께 동량으로 갈아서 들깨즙을 넣고요. 또 이제 나중에 기호에 따라서 넣어서 드실 때는 볶은 들깨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기호대로 이제 드시기도 합니다. 들깨는 물과 같은 비율로 믹스해 넣고 곱게 갈아서 생들깨즙으로 준비하고 추어탕에 들어가는 재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얼갈이 배추를 끓는 물에다 소금 넣어서 살짝 데쳐가지고요. 6~7cm 정도의 길이로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고사리도 적당한 크기로 썰고 느타리 버섯도 먹기 좋게 찢어서 준비. 추어탕에 들어가는 양념을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춧가루 하고요. 여기에 국간장, 된장, 고추장 등의 다양한 양념을 모두 섞어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의 맛을 내는데 이때 고추장이 숨은 비밀이 있다고요? 추어탕에는 다른 찌개하고 달리 고추장이 좀 들어가야 비린맛도 좀 없어지고 또 국물도 약간 좀 걸쭉해져서 더 맛을 좋게 해줍니다. 갖가지 양념을 잘 섞어서 양념장을 준비한 다음 데친 얼갈이 배추와 고사리, 느타리 버섯 등을 넣고 양념이 잘 배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양념을 따로 넣는 것보다 훨씬 좋은 맛을 낸다고. 냄비에 곱게 간 미꾸라지를 넣고 끓이다가 준비한 양념장과 들깨가루 그리고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다시 푹 끓여주는데요. 이때 숨이 빨리 죽는 부추는 다른 재료들이 다 익은 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간은 국간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또 깔끔하게 소금간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기호에 따라서 이것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가을철 칼슘의 황제, 뼛속까지 든든하게 해주는 50대를 위한 제철 건강 음식 추어탕 완성! 60대에는 노인성 질환인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육류보다는 몸에 좋은 콩, 그리고 콩을 가지고 만든 비지라든지 청국장 이런 것들을 드시면 그 혈전을 예방하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현미, 버섯류, 녹차, 검은깨, 그 밖에 채소, 과일 속에 많이 들어져 있는 다양한 컬러푸드를 드시면 노화와 또 혈관 손상을 억제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에 추천할 만한 건강 음식으로는 굴무밥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오이라고도 불리는 영양만점 굴. 굴이 씹히는 따끈따끈한 영양밥 한 그릇. 이게 바로 맛깔선 굴무밥. 네, 굴에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많고요. 특히 빈혈 치료에 효과적이고 또 소화 흡수가 좋습니다. 또 굴의 특수 성분인 타우린은 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또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가을의 제철인 무는 혈액을 맑게 해주기 때문에 당뇨병과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굴무밥은 60대를 위한 건강 제철 음식으로 권할 만합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가을 제철 굴. 굴이 하얀 쌀밥과 만나면 지금부터 굴이 특별 건강식으로 변신합니다. 굴은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살살 이렇게 부셔지지 않도록 조물조물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씻어서 물기 빼놓으시면 됩니다. 쌀은 물에 30분가량 불렸다 사용하고요. 굴무밥의 또 다른 주인공 무는 굵게 채를 썰어 소금물에 담갔다가 건져냅니다. 여기에 영양을 더해줄 밤과 버섯도 깍둑썰기로 준비해두고 밥을 하기 전 이것은 뭔가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어서 달군 다음에 30분 정도 물에 담가 불린 쌀을 넣어서 약간 투명해질 정도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쌀이 어느 정도 다 볶아지면 물을 붓고 준비해둔 물을 넣은 다음 밥을 지면 끝!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5분 정도 끓인 후 골과 밤, 표고버섯 등의 다양한 재료들을 올리고 중불로 5분, 다시 약불로 5분 뜸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굴무밥에 곁들일 양념 간장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실파를 이렇게 송송 썰어서 여기에 간장과 함께 잘 섞으면 되는데 평범해 보이는 이 양념 간장을 만들 때도 한 가지 비법이 있다고. 양념장 만들 때는 간장으로만 하면 짜기 때문에 간장에 한 반 정도의 생수나 육수를 섞어주시면 짜지 않은 양념장을 만들 수 있어서 싱겁게 잡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이렇게 초간단 굴무밥 양념장 완성! 완성된 굴무밥을 짭조름한 양념장과 함께 향긋한 굴과 시원한 무가 어우러진 건강한 맛 60대 건강음식 굴무밥. 건강한 제철 음식으로 차려 먹는 밥상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주부 여러분, 제철 음식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사랑이 담긴 밥상은 건강의 기초가 되고 자연이 준 제철 음식은 평생 건강을 세워줍니다. 깊어가는 가을 똑똑한 밥상으로 입맛과 건강 모두 챙기세요. 내가 정말 좋아서 먹는 거, 또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 식단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네, 유방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으신 탤런트 홍여진 씨, 그리고 60대 나이에도 아주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계신 선호영녀 씨와 아드님의 건강식 맞춤 처방전, 거기에 나이에 맞는 가을식 건강식 노하우까지 정말 잘 챙긴 밥상이
열 보약이 부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밥상의 보약이란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제철 음식 잘 챙겨 드시면 올 가을에도 아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장 보러 갈 때 저도 이거 배운 거 좀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박수홍 씨 좋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좀 나눠 먹어요. 집에 나 혼자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챙겨놓겠어요. 그쪽에서 좀 주세요. 네. 하루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중년 부부의 정석, 당신은 내 운명. 데뷔 40년 탤런트 김병기 부부 토크쇼 첫 출연. 남편을 환기처럼 떠받드는 아내와 그런 아내를 모시고 사는 남편. 늘 연인같이 사는 김병기 부부의 지난 이야기 내일 방송됩니다.